우울증을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영상에 넣어서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서 나도 우울증. 그러면 이렇게 우울증 3표로 우울증으로 주제로 갈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얘는 이거랑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아까 자료를 그래서 몇 개를 찾아봤거든? 근데 이거 보면은 우울증 환자가 진짜 많더라고, 많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년 동안 계속 꾸준히 늘었대, 이렇게. 아무래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담센터 이용률은 그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지. 그러니까 대학 상담센터 이용률이 10% 미만이래.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한다고 봐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영상도 이 사회가 우울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확실히 나올 거 아니야. 이런 논문들이나 자료들도 말하고 있고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그치?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가 우울증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알아보다 보면 너 말대로 문제점이 어디선가 나올 거고. 사회가 우울증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대한 비판을 담은 영상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인터뷰를 누구 해야 될지 생각해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상담센터랑 정신과 있잖아. 그분들은 좀 섭외를 해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뭔가 인플루언서, 유튜버 약간 이런 분들 먼저 한번 용기를 내셨던 거니까. 그리고 대학생들 우리 나이 또래에서 우울증 관련된 질문 던져가지고 생각 물어보는 것도 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약간 10대, 20대 우울증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으니까 고등학교 같은 것도 한번 섭외해보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 고등학교. 섭외 메일 써서 각자 맡은 사람한테 보내는 해보는 걸로. 걱정과 다르게 많은 분들이 섭외에 응해주셔서 저희는 우울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마이크 테스트 했고요. 네, 그럼 저희 질문 드릴게요. 학교 상담 프로그램 그 위클래스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 3개월 전에 받아왔거든요. 선생님께 말씀드리니까 뭔가 마음의 짐도 더 덜고 그러면서 뭔가 부담감이 더 적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초등학생이면 뭐 초등학생이니까 뭐 그냥 슬픈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걸리면 이 사람 뭐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으면 좋겠어요. 러시아에서 근데 우울증이 걸리면 이제 그 상담 받으러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judge 그런 거 안 해요. 친구들한테 조금 고백을 했었는데요. 내가 우울증이 좀 있다, 공황이 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면서 약간 이해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조금 뭔가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는 좀 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우울하다, 내가 힘들다 이런 걸 처음엔 좀 부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는 바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이지 않나 싶네요. 네,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설립되었고 그리고 상담 전문 기관으로서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전문 기관입니다. 예전보다는 사실 상담센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힘들면 상담하러 가라고 친구들끼리도 얘기하기도 하고 나 상담 받았어 라고 스스럼 없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그걸 그렇게 막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많이 줄긴 줄었어요. 자기 자신도 내 안에서 너 힘들어, 너 지금 굉장히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등한시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더 깊어져서 결국은 더 힘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상담센터든 지인들에게든 얘기를 해서 나 힘들어를 조금 더 많이 알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내가 우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꼭 해야 되는 일은 일상을 아주 루틴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추운 것보다 지금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담센터 너무 잘 돼 있고 잘 굴러가고 있어요. 맞아. 그리고 우리도 봤잖아. 우리 잠시 촬영할 때만 해도 손님 되게 많으셨고 이용사도 되게 많았잖아. 이용료도 너무 약간 아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방향이랑 살짝 반대로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이게 된 느낌이야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게 3년 조금 넘었는데 다른 환자분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가 많이 궁금했는데 그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감기든 위염이든 다들 아픈 건 그냥 아프다고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우울증 같은 경우도 그냥 마음이 힘든 거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이나 편견 없이 그냥 아프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아픈 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편이 돼주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사회적으로는 이전에 비해서 그래도 코로나 겪으면서 좀 우울증 내지는 우울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소 변화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의외로 그 다양한 계층에서 그러니까 연령과 상관없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울증이 좀 심한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어갖고요. 저는 이미 계속 전문의랑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막 울고불고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서 그냥 차분하게 내담 가면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뭔가 제 사고 과정이 이상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왜 그렇게 인지하고 있느냐 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게 맞나? 하면서 이렇게 교정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병원 가듯이 지병 다루듯이 하고 있거든요. 은지는 못한 약간 답변이라고 아니 다들 우울증 너무 괜찮대. 다 인식이 많이 개선됐대. 우리 우울증이 잘 대비되고 있나 봐. 대비?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말하는 이유가 없잖아. 이대로 괜찮을까? 저희 또 회의 해야 될 것 같아. 네. 저희 아예 전제 자체가 잘못됐는데. 맞아.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원래 주제가 약간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이렇게 많아진 거는 약간 사회가 예전에 비해서 개인주의가 되었기 때문이고 사실상 정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였는데 뭘로 가기로 했는데요 지금? 문제가 아직도 많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편견일 수도 있다. 영상을 바꿔서 그러면 어쨌든 더 이상 약간 비판 쪽으로 가기는 어려워지는 거네. 그치.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문제 제기를 안 하면 되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우울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쪽으로 가면 좀 희망차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가되 약간 우울증이 별거 아니다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약간 주변 사람이 우울증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렇게 대해줘야 되냐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드디어 길을 찾았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저는 이제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약물 치료의 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담 치료가 더 필요하신 분이 있고 약물 치료가 더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 두 개가 병행될 때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 뇌의 균형 자체가 무너져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만 흐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걸 상담만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은 사실 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둘 다 중요하고 전문가, 정신과 의사든 심리상담사든 전문가를 만나서 둘 중에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혹은 병행하는 게 나을지 이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좀 적은 곳,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다른 사람 눈에 별로 띄지 않는 곳, 그리고 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는 건물 같은 곳을 골라라라는 나름의 정신과 괴원 족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게 다른 사람 눈에 띄면은 이제 좀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정신병자라고 낙인 찍히고 이런 게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계세요. 회사에서 이제 같은 팀원분들과 오시는 경우도 있고 대기실에서 같은 회사분들과 만나서 너도 여기 다녔었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공기관들과 대기업에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뿌리 깊은 편견과 오해를 버리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을 탓하기 싫지만 저희보다 더 윗세대로 올라갈수록 이런 경향성이 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모님이 뭐라고 하던 그 정도는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아무리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라도 나랑은 타인이고 내 손을 어느 정도는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사람이 치료받고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병원을 대신 알아봐주고 대신 예약해주고 처음 진료 볼 때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은 같이 가주는 거,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휘어진 터널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려요. 휘어진 터널이란 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출구에 나가기 직전까지도 출구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든 해결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 이 삶이 끝나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절망감을 느끼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휘어진 터널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듯이 우울증도 그 기간을 잘 넘기면은 무조건적으로 출구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나는 휘어진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고 앞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내가 살아내고 있는 만큼 출구를 향해서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울증은 당연히 완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우울증 시기에 떨어졌던 뇌의 기능들은 우울증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회복이 되고요. 이게 약물 치료를 하지 않을 때 평균적으로 우울증 에피소드 한 번의 기간은 6개월에서 평균적으로 13개월 정도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대충 반년에서 1년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약물 치료를 하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던 이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줄여주고요. 줄여주는 것 외에도 더 중요한 거는 처음에 우울증이 발생했을 때 약물 치료를 반드시 제대로 해야지 이후 재발률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어디
아니 저는 우울증 완쾌 안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완전 정확하게 막 아니요 완쾌가 절대 가능합니다 이러셔가지고 약간 서술하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아 그것도 그 언제까지나 그 사람은 타인이란 걸 맞아요. 촬영을 마무리하며 저희는 생명의 다리로 유명한 마포대교에 방문해 봤습니다. 그러나 자살 예방 문구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지능형 안전 펜스가 새롭게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우울증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울증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분명한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회는 우울증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며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솔직히 우울증 이런 거 주제로 잡는 거 잘 될까 싶긴 했는데 추상적이어가지고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다 같이 각을 잡고 우울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우울증 인식이 생각보다 괜찮아졌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아졌다? 색안경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제일 컸었던 것 같다. 편견이나 색안경 같은 부분이. 그래서 우울증 인식 개선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제 인식 개선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영상 찍으면서 내가 생각보다 우울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반성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만약에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 앞에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인터뷰한 게 기억에 남는데 그분께서 우울증은 휘어진 터널이라고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개인마다 그 터널의 길이라든지 터널을 지나면서 증세가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터널의 끝은 꼭 있기 때문에 자신이 우울증 증세를 지속적으로 느낀다 하면 주변의 상담이나 치료를 적절히 활용을 하셔서 극복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좀 경쟁해 나가야 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우울증에 걸려도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방문해도 괜찮다. 사회의 시선은 생각보다 따갑지가 않다. 그거를 저도 깨달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퇴장.